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리수에 대한 이제 개념을 배우고 난 뒤에 이 유리수에 대한 이제 연산을 지금부터 이제 할 거야. 또 우리가 유리수에 대한 일단 덧셈, 더하기 빼기를 다시 정의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자연수 혹은 분수 혹은 소수들에 대한 더하기 빼기를 배웠다면 이제는 유리수라는 범위 안에서의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이 덧셈에 대한 이제 종류를 부호라는 게 이제 붙기 때문에 모든 수 앞에 부호가 붙잖아. 그 부호의 역할이 어떤 부호를 갖느냐에 따라 덧셈의 계산의 과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부호가 다른 두 수에 대한 덧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더하기 3과 더하기 1, 그러니까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과 플러스 1을 더하는 경우,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인데, 이걸 우리가 모든 이제 수식의 계산은 수직선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덧셈이라는 기호는요, 덧셈은 오른쪽, 그러니까 양수에 대한 일단 부호는 자, 양의 부호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을 뜻하는 겁니다. 오른쪽 방향을 뜻하는 거고, 음의 부호는 수직선에서 왼쪽의 방향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걸 이제 뜻하게 되고, 플러스 3과 플러스 1에 대한 개념이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3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간다 해서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3과 플러스 1에 대한 계산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한 다음에 플러스를 붙이면 된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이제 합도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만큼 더 간다 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것에 대한 덧셈은 각각의 숫자의 절대값을 더한 다음에 공통된 부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밑에 한 문제를 먼저 볼게요. 봐봐. 여기 봐봐.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을 더하래. 그러면 부호가 똑같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 이 숫자끼리 더하는 거야. 4 더하기 3 해서 마이너스 7이다. 그 다음에 3번. 3번을 보시면 분수네. 분수도 마찬가지죠. 더하기네.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붙이고 3분의 2랑 3분의 1을 더하면 된다.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플러스 3분의 3에서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합에 공통된 부호를 붙인다. 절대값의 합에 공통된 부호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서 나타낸다. 부호가 같을 때를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호가 다른 수에 대한 덧셈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4라는 걸 더한다고 생각하면 수직선으로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보여주면 플러스 2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왼쪽으로 네 칸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다가 왼쪽으로 반대로 이제 네 칸을 가게 되면은 도착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에 대한 덧셈의 계산은 마이너스 2로 완료가 된 거고 이 계산의 이제 구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냐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 그러니까 4가 더 크니까 4에서 2를 빼는 거야. 큰 거에 작은 걸 빼고 부호는 누구 걸 쓰는 거냐면은 절대값이 더 큰 거. 얘가 절대값이 크잖아.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플러스 2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를 따라서 써줍니다. 부호가 다른 것에 대한 계산은 절대값의 차를 구하고요. 앞에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를 따라간다.
여기 오른쪽에 이것도 보시면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두 개 숫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근데 이제 절대값은 얘가 더 크니까 플러스 부호를 붙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밑에 한 문제 풀어볼까? 잘 봐. 2번. 자,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뭐 어떻게 하라고? 빼! 절대값의 차잖아. 6하고 숫자만 보는 거야. 이 숫자 6하고 2를 빼. 그리고 부호는 어떤 걸 달아야 되냐? 절대값이 더 큰 게,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더하기를 이렇게 달아줘. 더하기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4번도. 부호가 다르죠? 그럼 차를 구해야 돼. 누가 더 크냐면 숫자 절대값만 비교하면은 2분의 5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2분의 5에서 2분의 3을 빼고 부호는 절대값이 큰 거, 마이너스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수와 0의 합은 어떤 수랑 0이랑 더하잖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0을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플러스 3에다가 0을 더한다.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5에다가 뭐 0을 더한다. 그럼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0을 더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으나 부호가 반대인 거.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야 한다고 쳐봐. 이게 더해. 더하면 어떻게 돼? 수직선의 의미에서는 더하기니까 0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가고 다시 왼쪽으로 3칸으로 돌아오니까 0이 됩니다. 그 절대값의 차, 3 빼기 3이죠. 그냥 0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합은 0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특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계산할 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1, 1-2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1, 1-2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덧셈을 할 때 이런 덧셈에 대한 법칙을 좀 알면은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조금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좀 계산의 과정을 쓰고 그 계산 과정에 따라 가지고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라는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보환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세 개를 한 번에 더할 때 어떤 걸 먼저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인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계산에 조금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환 법칙을 설명한 부분은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더한 건데 계산의 결과가 마이너스 3으로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계산에서는 이 봐봐. 이런 거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연습을 좀 몇 개 계산을 해봤지만 부호가 다른 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부호가 같은 걸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계산할 때 지금 얘랑 얘를 더하면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뺀 다음에 부호 붙이고 또 다르니까 뺀 다음에 부호 붙이는 요 계산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거 말고 뒤에 있는 거 부호가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르지만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부호가 같은 것이 생기게끔 만들어서 더하면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덧셈에서 요거랑 결과가 이제 같다 때문에 괄호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계산하는 법칙 중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보시면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게 이제 어떤 법칙을 쓴 거냐 보시면 가에서 나에서는 얘네 두 개의 순서를 바꿨죠? 무슨 법칙이야? 교환 법칙을 쓴 거고, 나에서는 지금 중괄호를 지금 넣었다는 거는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더하겠다. 왜? 부호가 같은 걸 먼저 더하는 게 편하니까. 이거 두 개 더하겠다 해서 이거는 결합 법칙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은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된 부호를 붙여서 마무리 계산을 한다 이거죠.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2-1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수에 대한 연산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분수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부호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 알겠어요? 그걸 이제 명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제 3번을 이제 풀이할 때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서 있는 것부터 천천히 이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적절하게 법칙을 활용할 건데 여기서 법칙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부호를 같은 것끼리 묶어서 먼저 계산을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순서를 바꿔서 요거를 플러스 9를 여기다가 적어 놓고 요거 둘을 이제 먼저 계산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 주저리 다 이제 안 쓰더라도 그냥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하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럼 플러스 1하고 플러스 2를 더하면 얼마가 돼? 더하기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빼주고 부호는 절대값이 큰 거 플러스 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좀 더 편하게 같은 부호를 먼저 연산합니다. 2번도 얘네들 먼저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이게 얼마야? 플러스 12.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0이니까 부호가 다르죠? 빼. 12 빼기 5. 7이지? 플러스 7. 여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얘랑 얘가 이제 플러스 부호로 같으니까 이걸 먼저 합니다. 이거 먼저 하면 뭐야?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더하면 0 나오죠. 0이라는 숫자 앞에는 부호를 붙이지 않아요. 4번. 여기도 플러스끼리 먼저 해주면 플러스 2분의 3과 플러스 2분의 1을 하면은 플러스 2분의 4. 2가 되겠죠. 2 플러스 마이너스 4. 부호가 다른 것에 대한 덧셈 빼주고 부호가 큰 거, 절대값 큰 거는 마이너스 부호.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3-1번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플러스라는 부호 자체는 원래는 생략이 가능한 부호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자연수 같은 거 있잖아. 5라는 이런 자연수 있죠. 얘는 사실은 플러스 5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5라고 써도 되고요. 플러스를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모든 분수는 가분수로 이제 답을 쓸 거야. 대분수로 잘 안 바꿔요. 가분수로 이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리수에 대한 덧셈 그리고 그 덧셈에 대한 계산 과정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의해서 좀 간편하게 이제 계산하는 걸 지금 익힌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번에 뺄셈을 보겠습니다. 뺄셈. 음. 자, 뺄셈에 대한 이제 원리는요. 우리가 이제 이 계산의 이 과정은 좀 이따 보고 이 뺄셈은 또 마찬가지로 수직선으로 가는 거야. 뺄셈의 부호의 역할은 네가 가고 있는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를 빼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에서 플러스 2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지. 더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 더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빼기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더했을 때 방향의 반대로 움직여라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왼쪽으로 두 칸을 더 가라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더가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는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을 뜻하고 이렇게 이제 수직선을 우리가 일일이 다 표현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뺄셈에 대한 계산을 이런 구조의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아, 보세요. 잘 봐야 돼.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의 뺄셈. 그러면 이 뺄셈의 기호랑 여기 있는 플러스의 부호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이 덧셈은 뺄셈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얘네들이 순서를 어떻게 얘네들이 바꾼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게 뺄셈 수식이 아닌 뭘로 바뀌어? 덧셈의 수식으로 변한다. 같은 부호의 덧셈의 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볼게, 봐봐. 플러스 2에서 플러스 6을 빼래.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 플러스 부호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써.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호가 다른 것에 대한 덧셈이 되니까 절대값에 차를 하고 부호는 큰 거, 절대값이 큰 걸로 붙여서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봐봐.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두 개를 바꿔서 써. 그러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덧셈식으로 바꾸는 거야. 덧셈식으로 이렇게. 그럼 부호가 같아.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값의 합에 공통된 부호를 쓴다. 이런 식으로. 뺄셈의 부호를 뺄셈의 연산식을 덧셈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두 번째는 뺄셈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를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수직선으로 이제 원리를 보자면 우리가 일단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래.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어. 이동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만큼이면 왼쪽으로 두 칸을 가야 되는데 빼기죠. 빼기면은 어떻게 하라고?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수직선에 대한 이제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고 실제로 이제 계산의 이제 원리는 자 이번에는 빼기가 만나잖아. 빼기가 만나서 이것도 덧셈으로 바꾸는 건데 덧셈으로 어떻게 바꾸냐? 마이너스가 연달아 있으면은 둘 다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덧셈식으로 또 바꿨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밑에. 자, 마이너스가 같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라? 더하기로 바꿔라. 그래서 덧셈식으로, 야, 모두 다 덧셈식으로 바꾸는 거야. 뺄셈식도 덧셈식으로 바꾸고, 덧셈식은 그냥 덧셈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부호가 다른 것에 덧셈이 되고, 그러면 절대값의 차죠. 4.3에서 2.6을 빼,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도 마이너스네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 그러면 공통된 부호의 덧셈식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다.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6이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4분의 7 이런 식으로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덧셈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게 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뺄셈을 덧셈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자. 뺄셈을 덧셈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뺄셈 덧셈을 바꾸면서 덧셈으로 식으로 바뀌었죠? 빼기가 덧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 참고를 좀 보시면 어떤 수에서 0을 뺀 값은 그 수 자신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에서 0을 빼봐. 그냥 3이잖아.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과 뺄셈의 연산에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모를 빼는 것은 마이너스 네모를 더하는 것과 같다. 봐봐. 5 빼기 3이 얼마예요? 2죠. 근데 요 빼기 3이라는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된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봐도 돼. 여기 더하기니까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계산인 거야 사실 이게. 그래서 부호가 다른 덧셈이니까 차를 구하고 플러스 붙여서 2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빼기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5를 빼는 것과 플러스 5에서 플러스 7을 빼는 게 달라. 값이 다르게 나오죠? 플러스 7에서 5를 빼면 얼마야? 이거를 이제 얘는 이제 덧셈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차 해서 마이너스 불을 붙이는 게 다른 값이 나오게 되고요.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뺄셈의 연산에서는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 연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유제 4-1, 4-2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빼기 말고 이제 덧셈하고 섞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은 항상 뺄셈을 덧셈으로 바꿉니다. 뺄셈을 우리가 덧셈으로 바꾸는 걸 방금 연습을 했죠.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덧셈의 계산 법칙을 이용합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은 어떤 법칙이 있어? 교환 법칙이 있고 결합 법칙이 있죠. 이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거 예시를 보면은 자, 지금 중간에 빼기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빼기 부분을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식을 나타낸 거야. 이게 보이죠?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긴 게 색깔이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덧셈으로 연결해 놓고 같은 부호를 먼저 계산하는 교환 결합 법칙을 활용해서 계산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다. 요거를 잘하면은 충분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5번으로 넘어가서 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다. 자, 연습장 여러분들 꺼내놓고 풀이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뺄셈의 부호는 여기에 있죠. 여기를 이제 덧셈으로 바꿔야 되니까 빼기 마이너스면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부호가 같은 것에 대한 연산을 먼저 하고 이게 얼마야? 플러스 8이 되겠죠? 플러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부호가 다른 애 빼주고 절대가 큰 거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도 뺄셈을 덧셈으로 바꿉니다. 여기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4.5 플러스 마이너스 1.3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2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이거는 부호가 모두 같잖아. 부호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냥 다 절대값의 합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더해 볼게요. 그러면 부호는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절대값의 합 4.5 더하기 1.3 더하기 3.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4.5고 여기 두 개 더한 것도 4.5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4개, 3개 이것도 다 빼기죠? 그럼 덧셈으로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5분의 2 이렇게. 그러면 모두 다 이제 부가 음수인 덧셈이 되고요. 분모가 다 달라요. 그럼 뭐 해야 돼? 통분을 해야 되겠죠? 공통분모를 얼마로 가져가면 좋을까? 30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분의 6배 6 더하기 마이너스 30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30분의 4 부가 모두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고 30분의 6 더하기 9 더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0분의 19 분수의 덧셈 뺄셈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도 맞네요. 자 고쳐주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꾸고 이거 순서 바꿔야 되니까 자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바꾸죠. 플러스 마이너스 3. 근데 이것도 이제 교환 결합을 적절히 활용하면 얘네들 먼저 계산하고 얘네들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럼 이건 플러스 7 플러스 얘는 뭐야? 마이너스 12. 부호가 다른 것에 대한 덧셈으로 정리가 됐죠? 그럼 두 개를 빼고 절대값 큰 거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항상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분수 같은 경우는 통분을 잘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유제 5-1번 한번 해봐. 자, 여기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부호가 생략된 수의 덧셈과 뺄셈.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플러스 뭐 3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3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 그냥 플러스 3을 안 쓰고 3으로만 이제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계산은 모두 다 부호와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괄호를 안 써줄 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안 써져 있는 괄호를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냐? 첫 번째, 생략된 양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 앞에 플러스를 집어넣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요. 계산 법칙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 여기 봐봐. 지금 마이너스 7은 그냥 마이너스 7인 거니까 마이너스 7도 그냥 놔두고 더하기 한 다음에 3 이렇게 괄호를 친 거야. 이렇게 괄호를 친 거야 지금. 그럼 이 괄호 앞에는 다 더하기가 있는 거야. 플러스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7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생략된 양의 부호를 지금 넣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뺄셈식은 덧셈식으로 바꿔주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 괄호가 없는 순수는 우리가 이제 괄호를 넣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를 보시면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편리하지만 위에 예를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꼭 부호가 같은 것끼리를 묶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얘처럼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먼저 하면은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의 이제 원리를 이용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계산해 보자. 3 빼기 6 더하기 5. 어떻게?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가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요식이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5가 되고요. 뺄셈은 도씀식으로 바꿔서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플러스 5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게 낫겠죠. 이게 두 개를. 그럼 플러스 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해서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도 괄호를 다 쳐줘.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 7 마이너스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플러스 7에 이거 두 개 바꿔서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계산 얘랑 얘네들 먼저 얘네들 먼저 그럼 마이너스 6이죠. 플러스 플러스 7이고 부호가 다르니까 빼 7 빼기 6 플러스 7 빼기 6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6-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제 더하기 썼지만 묶을 때요. 이렇게 그냥 묶어도 애초에 이렇게 묶어도 돼요.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들고서 그리고 중간에 뭘 껴? 플러스 식을 여기다 끼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식을. 그럼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두 개 먼저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4, 2. 그래서 요거는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계산 연습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추이를 해야 되고 사실 이제 괄호가 무조건 괄호를 막 이렇게 쳐가지고 계속 안 해도 결국에 이제 이거는 빼기에 대한 연산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거 이거 먼저 하면은 3.7이에요. 거기서 1을 빼는 이 계산이기도 한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거는 2.7이잖아. 그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계산이기 전에 소수의 계산일 수도 있다. 단순하게. 그런 거 이제 식으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봐. 가로. 그 중간에 뭐가 있어? 더하기가 끼는 거죠. 더하기가 이렇게. 그러면은 2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플러스 9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한 번에 덧셈으로 한 번에 연결해버리고 얘네들 해버리면은 플러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1이다. 4번이 맞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버려. 그 중간에 플러스를 여기다 넣어.
그러면 3.5 플러스 마이너스 5.3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0.8. 그러면은 이제 얘랑 이제 플러스니까 다시 더해주고 플러스 4.3 플러스 마이너스 기 되면 마이너스 11.3 빼줘야 되겠네. 11.3에서 4.3 빼면은 7이죠. 7 마이너스 7. 선생님이 이제 풀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정도 속도를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당연히. 자, 그럼 밑에 여기 소단원 끝내기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소단원 끝내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5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이 네모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를 역으로 우리가 지금 할 건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게 네모에서 이 괄호에 있는 부분을 뺐을 때,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연산처럼 그대로 거꾸로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네모에서 빼기를 해서 얘가 되려면, 다시 네모를 구하려면 이 둘을 뭐 하면 돼? 더해야죠. 그렇게 해서 네모를 연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가 다르죠? 빼. 그리고 절대값이 큰 거 뭐를 붙이면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분의 1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다 하나만 좀 필기 좀 할게요. 자, 네모랑 더하기 세모를 해서 동그라미가 됐다. 그러면 네모는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면 되죠. 근데 네모에서 세모를 빼가지고 동그라미 됐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네모는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해야 한다. 이런 거꾸로 계산하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유리수에 대한 계산의 덧셈 뺄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연산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이제 실력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하게 공부 학습을 좀 적게 해버리면 뒤쪽에 갈수록 더 어려워져. 우리가 연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